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 매니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장 기분 좋게 상승을 해주면서 연휴 이후에도 긍정적인 시장이 펼쳐지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기대감에 앞선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자세하게 시장과 오늘도 강의와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장 브리핑부터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기분 좋게 상승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코스피 1.39% 상승하면서 2,428포인트 선에, 코스닥은 2% 상승하면서 732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던 것이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이 대량으로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약 764억 원어치 순매수를 해준 반면 개인들만이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들은 7,903억 원어치 순매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지금 나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나와준 반면에 개인들만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시장의 이슈들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시장이 움직였던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넘게 상승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들을 필두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그 하위단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그 온기를 그대로 이어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2%대와 4%대 급등이 나와줬고 그 아래에 있는 부품, 장비, 소재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또 특징적인 종목이 이루어진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MS에서 오픈 AI에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 또는 AI 관련주들이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에 투자하겠다는 건 이번까지 총 3번에 걸쳐서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한 건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지능형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묶여있는 종목들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도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해준 것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 특징적인 부분들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어떤 반장님과 또 강의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갈지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크실 텐데요. 연휴가 끝난 뒤에 저희를 찾아와 주신 이승훈 반장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 좀 잘 쉬셨나요, 반장님? 네. 네, 푹 쉬시고 돌아오신 만큼 오늘 강의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요,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유튜브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문자는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이나 혹은 문자로 지금 바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또 오늘 강의를 들어볼 텐데 반장님, 저희 오늘은 어떤 걸 공부하나요? 제가 ETF하고 대형주 섹터를 거래하다 보니까 사실 그쪽을 거래를 안 하셨던 분들은 거래 방법이라든가 특징에 관한 말씀을 좀 한 번 더 강조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ETF와 대형주 거래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유념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ETF 거래를 하기 위해서 금융투자교육원에서의 1시간짜리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주문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하는 방법들 먼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대형주 섹터에서의 순환매를 좀 오늘 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지금 최근 3주 동안 계속 강조드렸던 게 시장에 주도 성장주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번이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2차 전지 이 3개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자동차하고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얘네들이 계속 살아있으면서 돌아가는 장은 상승장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만약에 죽게 되고 그 나머지 섹터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조정장이거나 하락장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고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있어서 상승장으로 흘러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기대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순환매들을 어떻게 돌려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또한 지금 사도 되는 게 있는지, 갖고 있는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오늘 그렇게 정리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오늘 시장 이전에 자세하게 오늘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짧게 목록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그 전에 제가 앞서서 이제 오늘 장 브리핑을 살짝 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 흐름이 좋잖아요. 오늘 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특징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사서 그냥 버티면 되는 장이에요. 예. 장 자체가 좋으니까.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상방으로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연속된 상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시장이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를 텐데 아마 2월 둘째 주 목요일 날이 선물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그 만기 전후까지는 지속적으로 눌릴 때마다 매수해서 끌고 올라가고 끌고 올라가는 장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장세가 길어지면 한 2월 말경까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안전하게 보시면 2월 둘째 주 목요일 만기 고쯤까지는 시장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종합주가 지수가 아니라 저는 선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선물 지수로 보면 선물 지수 340에서 350 정도까지는 한 달 이내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입장에서는 한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까지 열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 종목들 괜히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 3주 전에 계속 레버리지 사세요.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목표가가 15,300원, 15,500원이었거든요. 오늘 15,520원 찍었습니다. 목표가 도달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돌파하느냐, 눌렀다 가느냐의 흐름만 좀 이따 저랑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장 그리고 최근 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공부할 준비 다 됐습니다, 반장님. 바로 강의 시작해 주시죠. 자, 제가 강의 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훈의 강의 포인트라고 이제 PPT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저는 이렇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지수의 방향성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침마다 오늘 선물 기준가가 얼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아닌 선물 기준가를 가지고 위다 아래다 방향에 관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방향성에 관한 얘기를 저는 매주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는 폭락하니까 주식하지 마시라고 인버스 하시라고 이야기 드릴 거고 점진적 상승을 할 때는 쓸만한 종목이 있으면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종목이 마땅치 않다면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서 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면은 자연적으로 수익 날 수 있는 상품이 훨씬 낫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수 섹터별 ETF를 할 것인데 이 ETF는 뭘 할 거냐면 국내 것과 국외 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제가 매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할 건지에 관한 얘기를 정리해 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 대형주와 업종별 ETF 중에서 패턴별로 시장의 순환매를 돕니다. 예를 들면 상승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기억합시다. 두 번째 2차 전지, 세 번째 자동차. 이 세 개가 전통적인 우리가 시장 주도주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시총상위 종목에서 제일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면 올라가는 장이고 얘네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면 조정장이에요. 혹은 하락장이고요. 그래서 상승장은 이 세 개의 사이클이 올라가는 거고 조정장에 주로 여러분 알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 누가 가냐면 굴뚝주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철강, 건설 이런 것들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또 운송 같은 것들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횡보장에서 주로 많이 가는 것들이 여행 레저라든가 필수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수 소비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상승하다가 조정 나올 때 주도주는 못 가니까 조정이 나오는 건 가다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상승 중 눌림 조정이라고 이야기해. 하락이 아닙니다. 그때는 주로 뭐가 많이 가냐면 미디어 콘텐츠들, 우리가 보이 말하는 게임주들 이런 것들 많이 가고요. 그 외에 성장 가치주의인데 아직 가치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뒤늦게 후발주자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의 사이클을 좀 아시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금융 장세를 크게 4개로 구분해요. 뭐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뭐 역실적 장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이클 여러분이 모른다 하더라도 시장이 그냥 올라가는 장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하락하는 장에서는 몽땅 다 떨어진다는 거. 그런데 상승 중에 눌림 조정일 때는 순환매가 돈다는 거.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도 제가 종목들을 얘기할 때 지금 장이 어떤 장이야? 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3년도에 주도주 섹터는 저는 2차 전지가 가장 힘이 셀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전기차입니다.
자율주행 전기차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전기차라고도 얘기하고 자율주행차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자율주행 플러스 전기차 이 두 가지가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자동차 관련해서는 자율주행 전기차 이 섹터가 제일 강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로봇이라는 부분이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왔더니 갑자기 이번 주에 로봇이 먼저 떠버렸어요. 오늘 강의하기 전에 떴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로봇과 에너지화학 요 얘기는 같은 페이지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부분은 얘는 상승을 할 건데 얘는 추격하면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조정받을 때마다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상승할 때 2차 전지,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에너지화학 얘들은 따라가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미디어 콘텐츠는 우리가 추격하면서까지 살 종목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트 패턴의 유형 정리에 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제 살 거야? 언제 팔 거야? 사는 타이밍하고 파는 타이밍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좀 제가 집중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설명을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저는 실전 매매는 핵심은 승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률이 최소한 80%는 나와줘야 됩니다. 제가 그럼 기억 지난 시간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연속해서 이기느냐 지느냐 게임을 한번 해보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게임을 1억 원 가지고 투자할 때 만약에 한 번 이길 때 내가 20%, 2천만 원의 이익을 내는 거고 한 번 질 때 내가 20% 마이너스 그러면 2천만 원 손실이 나게 되잖아요. 이걸 가위바위보 3번을 냈을 때 연속해서 이기거나 연속해서 질 확률은 많지 않아요. 한 번 이기고 또 어떤 때는 지고 반복하거든요. 엎치락뒤치락 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는 별로 돈을 벌지 못하고 똔똔이거나 약손실 혹은 약수익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인 매매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승률을 높이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여러분 수익 금액이 50% 나고 100% 나면 좋죠. 200%, 300%, 1000% 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애에 그런 일이 많이 안 일어나고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팩트를 한번 공략해 본다면 그냥 내가 승률이 한 80% 정도 되고 기대 수익 10%에서 20% 이 정도의 수익을 내가 꾸준하게 만들어 간다면 그걸 누적해 간다면 연간으로 50%, 100% 정도의 수익을 내가 원금 대비 누적해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실까요? 제가 이따 섹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실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금을 꾸준하게 인출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금 1억 원 가지고 했다. 그러면 1,000만 원 수익 내면 빼고 2천만 원 수익 내면 빼고 계속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금을 꾸준하게 내가 다른 통장에다가 모아놓으세요. 모아놓고 있다가 시장이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되게 급락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동안 모아놨던 자금을 끌고 들어와서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거 내가 놓쳐서 못 샀던 것들 정말 싸졌을 때 우리가 그 자금으로 베팅해서 수익을 내면 돼요. 근데 보통 개인 매매자분들 어떻게 하시냐면은 올라갈 때 금액을 이만큼 늘리고요. 장이 빠지기 시작하면 겁나서 이미 물려 있거나 해서 쫄게 됩니다. 간담이 막 이렇게 쫄리죠. 그래서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걸 좀 반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좀 제가 잔소리를 아마 많이 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률 높은 자리에서의 매매 습관이 들게 되면 투자금의 배팅 규모를 주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데 이 주기가 언제냐면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장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투자 금액 늘려도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일정 금액을 유지하시고 수익 금액을 꾸준하게 빼면서 돈을 관리할 때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2, 3월 올라가다가 봄에 또 이렇게 빠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다시 꺼내서 나는 투자 금액을 그때 늘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번 상승장에 내가 놓쳤는데 너무 많이 가서 속상해서 막 나는 마음이 급해서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몇 달마다 한 번씩 하락하고 상승하고 반복해요,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을 내가 놓쳤으면 기다려서 다음 조정장에 나는 싸게 사겠다라는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팩트 하나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입니까? 만약에 내가 1억 원을 가지고 배팅하는 사람이 비중 20% 2천만 원 수익을 2천만 원으로 매매를 합니다. 배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천만 원 배팅한 종목이 수익률 50%예요. 기분 좋으시죠? 상상만 하셔도. 그러면 2천만 원이 50% 수익 나봐야 1,000만 원입니다. 물론 1,000이 적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럼 원금 대비 결국 10%밖에 벌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바꿔볼까요? 내가 종목에 30%, 50%, 70%, 100%의 비중을 실을 수 있는 확실한 자리에서 내가 물량을 실른다면 여러분 50% 수익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10%, 20%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수익을 내고 나는 차익 실현하고 빠지고 또 그 다음 종목과 그 다음
하락 시기를, 그 다음 조정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매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두세 번밖에 매매를 안 해요. 매매 횟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언제 사라는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도주 섹터 중에서 가격 조정이 예쁘게 된 놈들을 신뢰도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말 되게 쉽게 보이죠? 그런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못 찾으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기법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쌍바닥.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내려오는 이 자리가 우리가 쌍바닥. 1번 저점보다 2번 저점이 살짝 높거든요. 이걸 쌍바닥이라고 얘기하고 다중바닥은 요 아래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정 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눌림 이후에 상승.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갔다가 눌릴 때 다중바닥, 쌍바닥을 만드는 이 자리에서 추세가 깨지지 않을 때 나는 싸게 산다. 그리고 올라갈 때 차익 실현한다.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언제 사는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파는 건 언제냐면 직전 고점 부근이나 아니면 쌍봉, 쓰리봉. 자, 올라가서 막히는 요 자리들에서 우리는 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한 10종목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들이 재밌게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내가 어떤 패턴에 어느 자리에서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걸 한번 공부해 보실게요. 자, 그 전에 ETF 거래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ETF는 먼저 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돈 번 거에 대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내가 한번 거래할 때 1억 원 가지고 주식을 내가 사고 판다고 생각할게요. 10,000원에 샀다가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냥 본전에 팔아도 보통 거래세하고 수수료가 한 33만 원에서 35만 원 가량이 발생합니다. 증권사 수수료만 3만 원, 5만 원 정도 발생하고 그리고 30만 원 가량은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내가 그냥 10,000원을 샀다 10,000원에 본전에 팔기를 3번만 하게 되면 하루에 나는 90만 원을 국가에게 세금을 헌납합니다. 내 원금 계좌는 90만 원 주로 있고요. 그러면 주식으로 여러분 단타하는 것이 굉장히 불리한 게임인 거 아시겠습니까? 그 거래 세금 때문에. 그런데 ETF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증권사 거래 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고 매일 두세 번씩 단타한다면 월 적은 돈 같지만 여러분 900, 600에서 1,00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내가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굳이 종목으로 여러분이 단타 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걸 전 여러분들께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ETF는 거래세가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며칠 들고 가거나 한두 달 있다 팔고 하는 계속 트레이딩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주식 종목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은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아니시라면 저랑 같이 ETF로 우리 세금 좀 적게 내고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테마 개별주를 우리가 매수한다고 해도 내가 산 종목이 잘 안 갈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자동차 테마를 샀는데 내가 현대차 샀는데 현대차만 빼고 나머지 다 올라가. 내가 기아차 샀는데 기아차만 안 올라가고 딴 거 다 올라가. 화딱지나죠. 힘들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좋은 게 ETF는 자동차 관련 ETF를 사게 되면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지만 ETF 관련 자동차 관련 ETF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좋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매매자가 해야 될 일은 결국 사고 파는 타이밍에 대한 학습이에요. 어떨 때 사면 유리하다, 어떨 때 사면 불리하다. 이 패턴에 관한 부분들만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ETF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거래하려면 무엇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증권사 HTS나 MTS에 가시게 되면 파생상품 ETF, ETN 거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방법은 증권사로 방송사에다 지금 서울경제TV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 사용하시는 증권사 있죠? 콜센터에다 전화하셔가지고 파생상품 ETF, ETN 거래 신청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번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 그 증권사 콜센터에서 상세하게 안내를 할 거예요. 이걸 먼저 하시고 거래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교육원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ETP 교육이라는 섹션이 하나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수강료 3,000원 내고 이수하시게 되면 증권사 이수 번호를 여러분 나와요. 이수 번호만 입력하시게 되면은 거래가 가능하고 동시에 기본 예탁금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되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입금해 놓고 내가 50만 원, 100만 원 갖고 연습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증거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말로만 하면 잘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페이지를 하나 캡처해 가지고 왔거든요. 보이실까요? 자, 안녕하세요. 한국금융투자
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입니다라고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ETF, ETN 투자자 사전교육. 이거 1시간짜리입니다. 60분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나시고 꼭 이거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걸 듣고 있어야 저 수료증이 나와서 주문이 가능해야만 여러분이 저랑 이걸 거래할 수 있어서 일단 여기 가서 이거 들으시고 여러분 사용하시는 증권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이 이수번호가 뜨면은 나 어떻게 입력하면 됩니까? 라고 안내 받으시면 주문할 수 있는 데까지만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증권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호가주문창입니다. 증권 호가주문창. 근데 이거 아직 안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발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매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는데 12,000원까지 20% 목표가입니다. 그런데 12,000원까지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11,000원까지 올랐다가 주저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11,000원쯤 갔을 때 나는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해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저는 밀리면 한 1,500원에서 그냥 익절할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1,500원에 익절을 어디다 거냐면 요 주문창 여기 예약 주문에다 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서 50% 차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밀리면 요만큼의 난 이익을 요만큼의 갭을 수익 내겠다는 거고 밀리지 않으면 저 위에 12,000원 여기까지 올라오면 나는 수익을 목표 차익 실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문창을 쓰지 않으시게 되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께 노란 톡방 안에서 톡방에다가 이렇게 할게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 주문창이 아니면 여러분이 익절 관리나 손절 관리, 본전 관리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트레일링 스톱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문창은 꼭 쓰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증권사 모르시면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호가 주문창 어떤 번호창, 어떤 주문창 쓰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사용법을 미리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건데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만난 거기 때문에 높아시면 한 번만 더 복습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돈을 제일 많이 벌려면 두 가지 매매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성장 가치주에 투자하는 매매가 있고요. 두 번째 데이 트레이딩이 있습니다. 근데 성장 가치주라는 건 향후의 성장성이 제일 높은 사업 섹터예요. 그런데 순이익률은 계속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도 좋고 앞으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섹터. 그 섹터가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쌀 때 그때 나는 미래의 성장성에 투자하는 것이고 기업이 성장하면 주주로서 나도 같이 수익을 내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치주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맨날 얘기하는 게 가치주에 나는 이걸 오랫동안 투자하지 않을 거라면 단 하루라도 보유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사실 이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장은 추세장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하는 변동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을 가지고 워런 버핏에 같이 투자를 한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시려면 여러분 미국 주식에 혹은 그렇게 성장 가치주에 그 몇 개 안 되는 그 소수의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이 1년 가야 이런 종목이 몇 개 안 보입니다. 5손가락 안에 꼽혀요. 한 2개, 3개, 많아야 5개밖에 안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력으로 하려고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주도주를 끌고 가는 종목도 있다.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성장 가치주는 전 이런 게 있다라고 종목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주로 할 건데 짧게는 한 3, 4일 길으면은 한 보름에서 많으면 한 3개월 정도 이 정도 끌고 가는 매매로 순환매 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께 매매 방식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무엇을 거래할 건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 소개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수, 아까 제가 지수의 방향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이 올라갈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상품을 저는 거래할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종목을 여러분이 관심 종목에 하나 꼭 등록을 좀 시켜주세요. 어떨 때 하는 거냐면 주가지수가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거야. 그런데 내가 마땅히 살 종목이 안 보이고 타이밍이 애매해. 에라 모르겠다. 올라가는 건 확실한데 종목 고르기 참 힘들어. 그러면 뭐합니까? 에라 모르겠다.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 이해하셨습니까? 얘는 뭐냐면 주가가 종합주가지수 올라가는 폭에 곱하기 2, 2배만큼 수익이 나요. 종합주가지수가 10% 오르게 되면 얘는 20% 수익 나는 상품이거든요. 반대로 떨어지면 그만큼 2배 손실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올라갑니다. 명절 끝나고 올라갑니다. 제가 3주 전에 여기 첫 출연해서 서울경제TV 3주 전에 와서 주가 올라가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종목 상담하면서 종목 물렸던 분들한테 이거 사시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10% 올라왔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종목들 잘못된 것들 이쪽으로 갈아태우셔서 10% 커버하신 거고 앞으로 좀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갈아태우시면 되겠고 반대로 하락장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종목 코드 252670입니다. 이것도 관심 종목 하나 등록해 주십시오. 제가 하락장에서 이 종목을 얼마에 사서 어디까지 갈 거예요라고 제가 운영하는 노란 톡방에다가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장이라 레버리지 그냥 끌고 가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가 없는 상태고요. 저는 배팅 한번 하면 사실 1, 2주 동안 별로 톡방에다 말을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살 게 없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거 말고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국외지수에 대해서는 미국 관련해서는 팡플러스라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중국 관련, 인도 관련, 베트남 관련 이렇게 총 6개 정도를 제가 보통 지수 관련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종목을 굳이 애매할 때는 이 6개 지수 ETF만 가지고도 돈 버는 데는 충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 사냐면 지수가 빠질 때 저는 10월 초에 코덱스 레버리지 12,200원 밑에서 한 2, 3주 동안 모으세요.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 매매하는 타입 아시겠나요? 다 얼마에 딱 찍어서 고가격에 단일호가에 들어가 저 신 아니에요. 그럴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능력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가격대 밑에서 분할로 사는 것은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그러면 보통 아침에 시세가 떴다가 오후에 많이 빠져요. 주종 나올 때. 그래서 오전에 한 절반 사고 오후에 2시 넘어서 절반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분할로 매수만 해두시면 돼요. 물어보실 필요 없고 그냥 사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려가지고 15,500원에 차익 실현했어요. 그리고 장이 이렇게 쌍봉 맞고 죽을 때 장 빠진다고 인버스 사시라고 이야기하고 떨어지면서 차익 실현하고 여기 12,200원에서 500원 사이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비중 50% 채워서 끌고 가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지금 여기 출연하기 시작한 게 딱 요때예요. 예, 서울경제TV에 출연을 시작한 때가 딱 이때라서 올라올 때 15,300원에서 15,500원 정도 갈 거라고 말씀을 여러분 방송할 때 상담할 때도 드렸고 제 노란톡방 단톡방에도 글을 드렸고 시황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지금 오늘 고가가 15,520원입니다. 약속 지켰죠? 그죠? 지난번에 종목 손절하신 분들 일로 갈아태우시면 10% 이상의 수익은 내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속 지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시황을 보시면 얘가 한번 눌렀다 갈지 그냥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사실 한 달 정도 안쪽에 17,000원대 다시 한번 놓고 할 거라고 보여져요.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은 제가 좀 싸게 다시 사자라고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대충 예상되는 저점은 한 14,500원에서 14,800원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쯤 눌러준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사셔서 17,000원에서 17,500원까지 그러면 한 10% 15% 정도 되거든요. 이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참고하시면 종목들 다 살 거 마땅치 않아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버스. 자, 그다음에 레버리지 상품은요. 코덱스 150입니다. 얘는 아까 코덱스 레버리지는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상위 1등부터 200등까지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에요. 근데 여기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뭐냐면 중소형 스몰캡 종목들 그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을 내요. 근데 보시면 좀 다르죠. 얘는 갔다가 눌리고 눌릴 때 거의 저점까지 올라오면서 자 여러분 차트 모양이 조금 다른 걸 뭐랑 비교하시냐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 보실래요? 얘 이만큼 올랐다가 떨어질 때 다시 올라갈 때 되게 많이 올라가요. 자, 여러분 종목 찾을 때 하나만 기억하세요. 앞전 시세 줄 때 많이 올랐던 종목이 눌릴 때 내가 비중을 실는 종목이에요. 이해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차트 패턴 하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시세 줄 때 많이 준 종목이 눌렀다 올라갈 때도 얘도 많이 줘요. 그래서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살래 아니면 저에게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살래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코덱스 레버리지의 비중을 더 많이 실을 거예요. 왜? 앞전 자리에서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눌렀다 올라갈 때도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 차트에 대한 기본이에요.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갈 건데 한 7,500원까지는 무난해 보이니까 조정 나올 때마다 살살 사서 여러분 그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인버스는 주가가 빠질 때만 수익이 나는데 자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얘가 보시면 여기 앞전 1번의 저점 그다음에 여기 2번의 저점 3바닥 찍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2월 초에 장 빠진다고 이야기하고 인버스로 수익을 내고 이 자리에서 아래꼬리 윗꼬리 길게 다를 때 인버스 고점이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사서 주가 오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목표가를 얼마 드렸냐면 여기 우리가 3바닥이었던 자리 다중바닥을 지키냐 깨지냐 보자라고 드렸어요. 근데 오늘 딱 그 자리에서 살짝 깼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내일과 모레장에 만약에 인버스 반등하고 주가가 빠진다고 들면 우리는 조금 더 눌림 조정을 기다려서 싸게 살 것이고 만약 이 인버스가 이 저점을 깨는 모습이 보이면 추세가 깨진 거잖아요. 인버스가 빠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얘기죠?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추가 상승할 거다. 노란 톡방에서 제가 더 살 거냐 눌림에 살 거냐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 효자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 가치 투자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첫 번째로 차이나 H 레버리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10월 말에 여기 12,700원, 1,270원 찍을 때 1,300원에서 1,400원대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자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비중을 50%까지 채워도 좋다. 방송에서 50%는 사실 몰빵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걸 풀비팅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저 방송 잘립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못하기 때문에 50% 이상 담아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우리끼리 이거 비중 많이 실는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게 얼마냐면 2,000원대는 갈 거다. 근데 2,000원대 눌림 때 얘가 1,645원 눌림목을 지키는 걸 확인하면서 1,600원에 1,700원에 집중적으로 또 사셔라 이야기 드렸는데 얘가 바닥에서부터 지금 얼마 갔냐면 2배가 갔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목도 2배 먹기 되게 어려운데요. 얘는 차이나 H 레버리지는 뭐냐면 중국 항생지수예요. 차이나 항생지수. 종합주가지수가 중국의 전체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레버리지가 붙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폭의 2배가 수익 난 거예요. 얘가 더블 났다는 얘기는 중국 항생지수가 바닥에서 50%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왜 샀을까요? 제가 투자의 아이디어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수가 왜 이렇게 많이 조정받았나요? 최근에 1년 동안. 딱 하나거든요. 뭡니까 여러분? 환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환율. 강달러 때문에 조금 약간 방송에서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뭐 그냥 조금 약간 제가 걸리지 않고 좀 말씀을 드리면 달러가 올랐을 때 제일 좋은 나라는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여러분 1,200원 할 때랑 1,500원 할 때 계산하시면 약 20% 오르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가만히 있는데 달러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살 때 이거 1억 원에 살 거야. 1억 달러에 살 거야. 근데 나는 20% 내 달러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나는 8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20% 디스카운트해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고. 그럼 누구만 좋아요? 미국만 좋습니다. 달러를 사용하는 기축 국가만 좋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나라는 되게 어려워요. 왜? 나는 20%더 비싸게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 그 원재료 사다가 내가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할 때 나는 어떻게 돼요? 계속 20%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결제받아야 됩니다.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인버스 달러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빠진다고 달러 인버스를 배팅하자고 하면서 주식을 사자고 하고 레버리지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제가 10월 초였어요. 자,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근데 이 반등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2월 초순일까 2월 말일까 그걸 지금 계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폭은 남아있다고 보고 3월에서 5월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지수가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시황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올라갈 폭이 제법 커질 것 같아서 우리가 인버스를 모으는 전략보다는 그걸 잠깐 멈추시고 코덱스 레버리지와 주식으로 올라가는 전략을 먼저 좀 취하시고 2월 중순이나 2월 말 정도에 시세가 다 했다라고 판단할 때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조정이 기미가 보일 때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인버스를 명절 전까지 당일 수익으로 조금 모으다가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어차피 비중을 5% 10%밖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버려놓은 상태고 코덱스 레버리지의 비중을 오히려 더 많이 실어서 연휴를 넘어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면서 좀 끌고 가는 전략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중에 그 다음 전략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나 H 레버리지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저에게 올해 안에 얘 얼마쯤 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4,000원에서 5,000원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 많이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2,000원 초반, 2,000원에서 2,200원 정도 눌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저는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 추격 매수는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닥에서 2배 정도 난 상품이라서 시세가 한 30%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샀으면 좋겠다인데 이제 왜 이 중국을 샀냐면 달러가 올라갈 때 달러와 상관없는 통화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통화가 위안화입니다. 그래서 달러와 상관없이 마이웨이로 가는 나라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쪽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이고 그 인사이트가 맞아떨어져서 어쩌면 제가 지금 최근에 한 5, 6개월 안쪽에 가장 수익률 좋은 상품이 저는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아직 가져가는 중이고요. 2,600원이 깨지게 되면 모조리 다 익절할 생각이고 깨지지 않는다면 좀 더 가져갈 생각. 없는 분은 얼마? 2,000원 초반 내려오면 기다려서 사자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얘는 미국의 페이스북, 구글, 애플 이런 대형 성장주 위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ETF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쌍바닥에서 매수를 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대형주는 제일 좋은 게 이 쌍바닥권의 매수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지켜질 때 이렇게 분할로 매수했다가 올라올 때 차익 실현하는 전략이거든요.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드릴 거니까 차트 모양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베트남입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 지수가 올라갈 때 조정받을 때 많이 안 빠졌어요. 근데 보시면 얘는 시세 한번 주고 눌릴 때 앞전 저점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 1월 달에 런칭하면서 베트남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올랐어요. 조정받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올라가네요. 오늘도 2% 올랐는데요. 얘는 저는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정도면 만족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가져가셔서 수익 차익 실현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업종별로는 쌍바닥에 다중바닥에 눌림 매수한다 제 매매 원칙이고요. 두 번째,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면 더 가는 장이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고 직전 고점 부근에서 만약에 얘가 넘지 못한다면 그냥 과감하게 차익 실현해버리는 저는 그렇게 매매합니다. 그래서 10%에서 20% 정도 안전하게 벌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매수했던 것이 지금 서울경제 와서 제가 하면 좋겠다라고 드렸던 종목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티브 요 종목인데요. 종목 코드 371460입니다. 얘는 제가 얼마에 샀냐면 11,800원대 아래쪽에서 12,000원 밑에서 사시는 거는 손해 안 봅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수익률이 9%에서 10% 정도 수익 나셔서 제법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톡방에 인증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보려고 그래요. 13,500원 부근에서 넘지 못한다면 차익 실현할 생각, 넘어가면 버텨볼 생각입니다. 조금 더 가져가실게요. 자, 그다음에 2차 전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ETF라고 하는 것은 2차 전지 관련되는 종목들 10개에서 20개를 모아놓은 펀드 같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성 종목을 보시게 되면 자 보시면 여기 삼성 SDI 얘가 지금 28% 되게 많죠. LG 에너지 솔루션 25%입니다. SK 이노베이션 21%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세 종목이 비중이 제일 많아요. 거의 70% 가까워요. 그 외에도 LG화학부터 되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를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우리 뭐 할 거냐면 섹션별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2차 전지 종목이 한 20개 있어요. 그러면 2차 전지 종목들을 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중에서 어떤 종목이 힘이 없는 종목이고 어떤 종목이 힘이 있는 종목이고 어떤 종목을 사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뉴딜을 보시게 되면 얘는 올라갔다가 눌리고 쌍봉을 맞고 죽었다가 쌍바닥권에 지지합니다. 얘는 13,500원 밑에서 모으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5거래일 정도 동안 13,500원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목표가를 15,000원에서 16,000원가량 보시면 무리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 2차 전지 중에 우리가 내가 어느 종목 살지 모르겠어. 이거 사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종목으로 보실까요? 보시면 차트 모양 되게 닮았죠? 자, 삼성 SDI 쌍바닥에서 주고 올라갔다 눌립니다. 자, 차트 모양 위치 한번 보세요. 자, 비슷한 종목 또 하나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게 되면 얘는 조금 더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오죠. 그러면 힘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누가 조금 더 힘이 있는 건가요? SDI 차트가 조금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눌릴 때 덜 눌리고 반등할 때 좀 더 세게 가거든요. 그다음에 LG화학 보실래요? 얘도 비슷하긴 한데 탄력이 제법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이 중에 만약에 나는 뭐 할 거야 라고 물으면 SDI나 LG화학을 먼저 고르는 게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제가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예시만 좀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리츠 인프라 이 종목도 저희가 지금 한 3개월 가까이 끌고 올라오는데 얘는 한 달에 한 번씩 배당을 줘요. 월세를.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월세 받잖아요. 배당을 주는 굉장히 좋은 ETF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만 건들지 마시고요. ETF 중에 정말 좋은 거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공부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하나하나 뒤져보면서 찾아보면 정말 좋은 거 많아요. 그래서 이거 알게 되면 주식 잘 안 하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식하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ETF와 대형주만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왜 도대체 중소형주를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늘 제가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승률 높은 데서 배팅하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준비한 게 많지만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께 공부하는 방법들, 매매하는 방법들, ETF와 대형주의 장점들, 순환매, 그다음에 짝꿍둥이 패턴, 눌림목, 다중 바닥 이런 데서 사서 어떻게 목표가를 설정하는지 좀 빠르게 숨도 있게 좀 말씀드려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섹션 하나씩 해서 좀 디테일하게 차트 보는 방법을 상세하게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승훈 반장님과 강의 내용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저희 반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노란톡 안내 보고서 저희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의를 마무리하고 저희 종목 상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들어온 종목 상담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있습니다. 79,900원에 35%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에 올라타신 것 같아요. 79,900원에 35%. 레인보우 로보틱스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일단 챙기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반장님?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무조건. 어느 정도를 챙기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은? 지금 주식 차트를 보실 때 월봉을 잠깐 보시게 되면 얘가 바닥이 17,200원이에요. 근데 지금 바닥에서부터 거의 한 4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올라가다 꺾여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밑에서 사셔서 뭐 3, 4만 원대 밑에서 사셨다면은 저는 반만 팔고 무조건 버텨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올라타신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오늘 지금 분봉으로 잠깐 볼게요. 10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오전에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일단 수익을 축하드리는데 지금 저라면 내일 얘가 만약에 윗골이 달거나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은 무조건 차익 실현하고 나가야 될 자리라서 저라면은 82,000원에서 익절 관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얘는 목표가를 선정하기가 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때 몇 퍼센트 정도 나면 5배 내지 10배, 5배 가는 종목이 있고 10배 가는 종목이 있어요. 5배라고 한다면 얘는 한 95,000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꼭지가 될 것이고 10배가 된다면 한 15만 원, 17만 원 정도 아마 가게 될 텐데 얘가 좀 테마를 탄 거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은 95,000원, 10만 원 정도면 만족하셔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걔를 돌파한다면 15, 17만 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테마가 강력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92,000원에서 95,000원 정도에서 반을 차익 실현하셨으면 좋겠고요. 82,000원까지 밀렸을 때 익절 나가시면 주당 한 2,000원 정도는 이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끌고 가보시면 좋겠다. 욕심 나시면 그렇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거면 95,000원, 10만 원 정도의 차익 실현 끝내시고 다음 종목을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굉장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핫한 종목이긴 한데 일단 수익 중이신 건 축하드리고요. 수익은 챙기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코덱스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비중 같은 경우 보면 15,700원에 지금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 조정을 거치고 올 초에 사서 현재 조금 수익권에 있는데 올 한 해 자동차 업황이 어떨지도 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거든요. 자동차는 저도 궁금하네요, 반장님. 예,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주도주 중에 하나였죠.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근데 보시면 지금 제가 아까 했던 PPT를 잠깐 보실게요. 예, 보시면 반도체는 지금 전 고점을 얼마 안 남겨놓고 꽤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2차 전지 잠깐 보실까요? 자, 2차 전지 섹터를 보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막 올라가는 중이고요. 자동차 한번 보실게요.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막 올라가려고 꿈틀거리지만 아직 고점을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시장이 앞전 고점을 돌파할 거다. 15,500원 코덱스 레버리지 돌파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동차하고 2차 전지가 아직 상승 분출을 못했어요. 반도체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 자동차하고 2차 전지가 우리가 순환매 돌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얘가 올라간다고 들면 18,000원에서 19,000원 이 언저리가 맥스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단가가 나쁘지 않으니까 밀리면은 한 주당 한 1,000원 정도의 익절 하겠다 생각하시고 난 이 1,000원만 먹을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저라면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까지 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걸 배팅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팔을 때 아마 저 팔고 나갑니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같이 파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코덱스 자동차 관련돼서 업황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언제 사고 파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 타이밍이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열려 있다는 말씀 전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6,700원에 가지고 계시고 2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작년 3월 급등할 때 추격 매수를 했는데 지금까지 팔지도 못하고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반복만 하고 있습니다. 반장님 어떡할까요? 보내주셨어요. 이런 종목에 물리면 좀 골치가 아프죠. 나쁜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이게
고장이 난 것 같은데요. 네. 페노션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0.84%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5,900원대에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난 이슈들도 좀 살펴볼까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33% 정도 하락했다라는 기사가 최근 기사가 나와 있네요. 2023년 벌크 해운 운임은 컨테이너랑은 다르게 좀 반등할 만한 전망이다라고 좋은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중국이 좀 키인 것 같아요. 이 종목도. 페노션 어떻게 해볼까요? 자, 페노션의 지금 월봉을 좀 보시게 되면 사실 답이 없는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런데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의 반등은 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해요. 근데 해운 운송 업종을 한번 살피시게 되면 주봉입니다. 보시면 지금 매수가가 6,700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아마 이 언저리에서 물리신 것 같습니다. 6,700원이면 이번에 얘가 지금 제가 차트 패턴이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것은 여기가 저점들이 형성된 가격을 붕괴하고 반등을 해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앞전 고점 7,000원에서 7,500원, 8,000원 요쯤 되면 거의 꺾이는 경향이 많아요. 추세를 끌고 가기보다는 왜냐하면 정말 좋은 놈은 어떠냐면 잘 보세요.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저점을 깨지 않는 눌림목이에요. 그러고 나서 올라갈 때 여기 보시면 저점을 깨지 않는 눌림목, 저점을 깨지 않는 눌림목, 저점을 깨지 않는 이게 상승이고요. 가다가 얘가 저점을 깨기 시작하죠. 보시면 앞에 여기 저점이었는데 저점을 붕괴돼요. 그럼 반등했다가 결국은 죽어요. 이 차트는 거의 그런 차트라서 지금 일단 다행인 것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번 시장 반등을 이용해서 글쎄요. 지금 6,700원이면 겨우 본전치기 정도 하실 것 같거든요. 다행히 손해는 안 볼 것 같은데 한 6,800원에서 7,200원 사이 정도 오시면 일단 탈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해운 운송을 보신다고 하면은 대표적인 종목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현대미포조선이에요. 그 종목을 놔두고 펜오션을 사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을 산다 하더라도 현대미포조선보다 수익률이 좋거나 더 안정적일 가능성은 없어요. 실적 수주 문제도 그렇고 특히 펜오션들은 굉장히 세력들이 장난을 치는 걸로 유명한 종목이라서 사실 같은 해운 운송 중에는 펜오션은 좀 기피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반등을 하고 있으니 본전 정도 올라오시면 일단 다 빠져나오시죠. 빠져나오셔서 그다음에 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종목들 매매할 때 있거든요. 따라오시면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종목들 베트남도 지금 3주 만에 꽤 시세가 나고 코덱스 레버리지도 나고 우리가 2차 전지도 나고 이렇게 올라오듯이 그냥 안정적으로 제가 하는 매매는 하나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건 손해 안 봐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고 적게 나는 건 둘째 문제고 손해 안 보는 종목들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랑 하면서 물릴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종목들 있는 것들 좀 마음고생 그만하시고 빠져나오셔서 같이 가시죠. 네, 페노션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차트적으로도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좀 마음고생하고 계시다면 노란톡방 저 열려있다는 말씀까지 좀 전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로 또 종목이 도착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11층에 계시네요. 11만 7,235원 정확하게 보내주셨고 1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 11층까지는 멀었어요. 반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망이 좋은 회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떨어질 때마다 그냥 매수하시고 끌고 올라가면 되고 지난번에도 제가 2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하이닉스 그때도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사셔서 길게 보시면 상관없고 또 하나는 반도체 굴기가 보통 3년 주기 정도 돼요. 2년 반, 3년 정도마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데 작년이 반도체가 제일 안 좋았던 주기고 올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올해 저는 장은 상고하저라고 봐요. 상반기가 올라갔다가 하반기 떨어지는 장이라서 이번에 올라갈 때 조금 더 사셔가지고 단가 맞춰서 본전 이상 되셨을 때 그냥 팔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9월에서 11월쯤 되면 반도체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쯤 사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냥 끌고 가신 드라이브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물려서 내가 한 2, 3년, 1, 2년 고생하는 정도의 문제인 거고 이상은 너무 중소형 종목만 아니라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도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들고 계시는 분이 같은 분이 보내주셨던 것 같긴 해요. 제 기억에도.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반장님과 함께 이렇게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요. 노란톡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희 반장님 절대 손해보는 매매는 하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 너무 업앤다운이 심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어떻게 매매하는 게 마음 편한 매매인지 직접 좀 보고 느끼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이승훈 반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